자, 챗4에 이제 형용사를 꾸미는 절을 할 건데, 가장 시험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영어의 감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미 저하고 같이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관계대명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셨겠지만, 그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은 이제 정리를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부터 쭉 6과까지가 6개 과가 나오는데 다 전부 저기거든요. 관계대명사에 관한 얘기인데, 관계대명사라는 건 문법 용어로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제가 문법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장치죠. 그죠? 자,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을 뒤에 그냥 형용사절이다 라고 이렇게 썼으면 쉬웠을 텐데, 꼭 이렇게 형용사절이라는 쉬운 말을 두고 이놈의 문법적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이용하죠.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고, 한국어 문법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한국어 문법은 형용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관형사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형용사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관형절이라고 그래요. 관형절. 근데 영어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는 놈은 접속사와 의문사와 더불어서 뒤에 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놈이냐면 문장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놈이죠. 주어 동사 또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때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가 이 주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 주어가 생략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관계대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라면 목적어가 생략 가능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기본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세하게 관계대명사가 유도되는 과정 이런 걸 문법 시간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관계대명사절이라는 놈은 내용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형용사절이니까 이 형용사절에 해당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키는 말을 1번 어떤 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딱 바꾸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유도되는 건지 문법적으로 좀 궁금하셔서 그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따가 저한테 다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건 문법 시간이나 이때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어떤 이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는 건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뒤에서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그런 거잖아요. 예쁜 원규라고 하면 그래요. 자, 예쁜 원규라고 하면 예쁜이라는 형용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쁜이라는 형용사는 원규라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형용사 구가 되거나 형용사절이 되거나, 즉 아이들의 반항에도 굴하지 않는 원규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반항에도 굴하지 않는 이라는 긴 말을 써도 그 모든 긴 말은 앞에 있는 원규가 어떤 명사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1번 이 명사 관계대명사에 해당되는 말을 머릿속으로 어떤 이라고 하고 지나가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받아서 쭉 해석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방식은 만약에 앞에 나타나는 명사가 주격관계사이면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주격관계사이면 이 관계대명사를 지나면 뭐가 없을까요? 주어가 없겠죠. 그럼 이 자리를 주어는 이라고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빈자리의 주어를 누가 대체하냐면 얘가 대체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말을 만들어 넣으시면 읽기 편하시냐면 그런데 뭐는 이라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 주격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라고 하면 목적격이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목적격이면 쭉 가다가 이 자리를 그 다음에 목적어를 이라고 관계대명사를 여기까지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명사는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이렇게 읽어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 되면 뒤에 목적어가 없겠죠. 그러면 명사를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의 문장처럼 그대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실제로 문장을 봐야 쉽게 이해합니다. 간단한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쭉 읽다 보니 the teacher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주어 자리 있다고 쳐볼까요? 대명자로 써보죠. The teacher 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who라고 나타나서 그 다음에 I love 주어가 생략되는 것부터 합시다. 주격부터 합시다. teaches English 이렇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is so cute 이렇게 써봅시다. 저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the teacher 뭐 동요로 원규 이런 거 있죠. 이제 교사는 이렇게 됐는데 그 뒷자리에 없네. 이때 곳곳에서 도처에서 비웃네요. 자, 1번 원규는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됐죠? 알아서 안 할게요. 자, 교사는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걔는 귀여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규는 자꾸 원규가 나오네. 속내가 자꾸 나오네. 미안합니다. 그 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걔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가시라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아시겠죠? 하나는 앞에 있는 놈을 어떤이라는 말로 가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두 번째는요. 직접 뭘로 주어 처리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얘가 주어였다면 뒤가 당연히 동사부터 시작하겠죠? 주어가 무조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놓치지 않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얘가 목적어다. 목적격이다. The teacher 이라고 쓰고요. 알았어요. 자꾸 원규가 나오니까 그럼 뒤에 말을 조심해서 써야겠다. whom이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the students love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is so cute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섹시라고 쓰기 전에 조용히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 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역시 똑같이 1번은 어떤이에요. 그 선생님은 어떤 학생들이 사랑하는 그 선생님은 귀여워요라고 이렇게 문장을 앞에서부터 읽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얘를 그대로 목적어로 처리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선생님을 학생들이 사랑하는데 그 다음 머릿속에 주어 한번 정리하면 되죠. 걔는 너무 귀여워요라고 이렇게 한 방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번 과에서 그러면 무려 6개의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거니까 총 60문장을 볼 건데 이걸 보고 나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대략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듯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관계대명사가 2문장이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나 이번 한 학기만 하고 마음 잡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하나만 이렇게 쭉 챙겨서 다 보셔도 관계대명사를 몇백 개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그냥 자기 걸로 잡혀요. 웬갓 어렵고 복잡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다 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당장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flowers 다음에 우리가 맨날 벌을 attract 하는 flowers는 이렇게 배워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1번. 자, 꽃들은 어떤 벌을 불러들이는 꽃들은 그 다음에 가든에 좋습니다 라는 말이죠. 가든은 뭔지 아시죠? 가르텐. 정원입니다. 키우는 밭.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밭이 킨더가튼이에요. 가튼이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킨더가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카인드에서 나오거든요. GN에서 나오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원이죠. 근데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갈비집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갈비집을 무슨 가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도 있어요. 신화, 그러니까 신화까지. 근데 거기 가보면 가든은 없는데 고기만 난무하고 있는데 가든이라고들 하죠. 저기 춘천 가면 치킨 가든도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 딱 오죠, 뭔지. 닭갈비지. 이걸 치킨 가든이라 써놓은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꽃들은 벌들을 유혹하는데 걔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면 주어가 되면 되죠. 정원에 좋아요 이러면 되는군요. 야, 그 선생님이 여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 동료처럼 보이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가면 되죠? 그 선생님이 여성을 만났죠. 근데 그 여자 동료처럼 보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도 되는군요. 근데 기존의 방식들은 항상 어떻게 왔어요? 그 선생님은 그 다음에 그의 동료처럼 보이는 여성을 만났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 짧은 문장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세 줄, 네 줄짜리의 관계대명사가 두 개, 세 개 안기면 이로 말할 수 없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는 왔다 갔다 거리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내용을 딱 잡아채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번에 요 모양을 조심하세요. 이 모양이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앞에 아니다 착각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앞에 뭐가 얘가 목적격으로 착각하기 쉬운 관계대명사인데 주어 동사가 나타나고 다시 동사가 나타난다는 건 영어는 동사가 두 개 연속할 수 없거든요. 얘는 동사하고 동사가 서로 블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 자리에 들어있는 말은 이 문장의 기본 골격과 상관이 없고 얘는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관용적 삽입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이 동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모양은 딱 어떻게 보이냐면 동사가 연결이 되어 보여요. 그리고 길게 들어가지 않고 주어 동사만 들어있으니까 모양 자체로 판단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얘는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문법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이 자리가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후라고 안 나오고 훔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언뜻 봐서 뭐가 있냐면 주어 목적격 맞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험 관용적 삽입절을 빼고 나면 동사가 있어서 주격인 뭐를 썼어야 맞냐면 후를 썼어야 맞는 이 문제가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오죠. 자, 원규는 똑똑해 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원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고 근데 원규는 내 생각엔 똑똑해 라고 하면 이 내 생각이라는 말은 뭐 하나를 집어넣은 삽입된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내 생각에 내가 믿기에 이런 말들을 집어넣은 이런 걸 관용적 삽입절이다라고 문법 용어로 부릅니다. 자, 그럼 첫 문장 볼까요? 그 남자인데 그 다음에 어떤 남자냐면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얘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말입니다. was honest, 내 생각에 정직한이라고 하셔도 돼요. 정직한 그 남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방식으로 하면요. 그 남자는 정직한데 내 생각에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앞에서부터 바로 읽어가는 방법이네요. 언뜻 듣고 있으면 이번의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유리하게 잘하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수준에서 하다가 틀리거나 실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1번도 적극 추천이요. 1번이 첫 번째 어떤 어로 얘기하는 방법이 뭐가 좋냐면 안 되는 경우가 없다. 두 번째 선행사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실패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 어떤 경우도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를 구별하기에도 너무 용이하다. 세 가지 장점이 있어서 어떤이라고 해석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도 생략하고 2번의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읽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몇 군데 사이트가 있죠.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내 생각에 가치 있는 인터넷상으로 들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이트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여기 몇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내 생각에 인터넷상에서 들러볼 만해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주어 동사가 얘가 소위 관용적 삽입절이 되는 겁니다. 모양으로는 동사 두 개가 연속하는 걸로 금방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be worth라는 말은요. 뒤에 ing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 할 가치가 있다, 할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를 be worthy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쓰면 worthy라고 쓰면 얘는 이번에는 그냥 ing를 쓰면 안 되고요. 비형용사로 완전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뒤에다가 of를 쓰고 그 다음에 ing를 써야 됩니다. 같은 말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 문제 같은데 내기 좋겠죠? 굉장히 틀린 모양을 만들기 좋잖아요. 그죠? be worthy, ing 틀린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y나 이런 건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냐면 be worthy to do도 돼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교과서 본문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걸로 되어 있는데 주관식 서술형 어렵게 주는 학교들은 조건을 걸잖아요. 장문 조건 거는 학교 있잖아요. 부정사를 활용하셔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교 내신 시험 문제가 그런 게 좀 중요시 여겨지는 학교들은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받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자기 학교 시험에 좀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죠.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게 너무 딱 정해져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늘 얘기하듯 교과서 외우고 이러는 본문 외우고 이런 학원 다니지 마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장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딱 영어 어순을 가져다 놓고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단어를 1대1로 옮기면 되게 불편한 말로 옮겨집니다. 일단 뒤에 take steps가 있는 거 보니까 앤디는 뭘 연결하고 있겠어요? looks겠죠.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제 뭐 패스트나 루트가 보이고 이러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하고 가면 얘가 왜 좋으냐면 어떤이라는 말은 얘를 꾸미지 다른 말을 꾸밀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에 이 어떤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꾸며줄 거라는 걸 그러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이라는 말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여기는 지금 뭐 사람이 없지만 사람 명사가 있을 때 이런 걸 후로 바꿔서 문제를 만들거나 이러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제대로 선행사를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이라고 해석하는 게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접속사 자리인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선행사하고 관계사 자리인지 이런 걸 구별하는 용도로도 아주 좋죠. 자,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1번이 찾는 거네요. 가능성 있는 침입 경로입니다. 해충들의 침입 경로죠. 어디로 들어오냐면 박물관 facility라는 명사는 시설이에요. 박물관 시설로의 해충들 침입 경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and 두 번째가 take step이라고 하면 얘가 조치를 취하다라는 얘기거든요. step 자리에 쓸 수 있는 말로 take measure 같은 것도 있어요. take an action 이런 거 같겠죠, 다. 그래서 take steps라고 하면 얘가 저 단계를 밟다, 조치를 취하다, 행동을 취하다 이런 말이니까 소위 유의어들이 되는 거겠죠. 이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게 take입니다. 그러니까 take steps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이죠. 경로를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to 기억나죠? 뭐 하는 놈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겠네. 그럼 막을 수 있는 거네요. 이런 루트의 사용을 막을도 좋고 막을 수 있는도 좋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번 해석해보죠. 어떤 이렇게 명사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고유명사 다음에 커마가 찍히면 얘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저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영어의 언어 습관입니다. 물론 같은 명사가 되는 거니까 동격이 되기도 하는 거죠. author이라는 말은 저자 또는 권위자라는 뜻이죠. 이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J.K. 롤링이 has personally 개인적으로 correspond를 했습니다. 왜 누구랑 했냐면 몇몇 죽어가는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죠. respond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 토요일날 수업 들은 사람들이 있네. spendere라는 동사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respond라고 하면 서로의 대응을 주고받는 게 돼서 얘가 respond가 반응하다, 응답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co-respond라고 쓰면 함께라는 단어가 붙은 거군요. 함께라는 단어에다가 붙으면 서로 A가 뭐라고 하면 B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다시 B가 A에게 응답하고 이렇게 서로 응답을 주고받는 걸 이야기해서 얘가 편지를 주고받다. 단어장에는 주로 보면 서신교환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한국말로 풀어 쓰시는 게 좋아요. 서신교환도 한국말이구나. 그러니까 한자 없는 우리말로 풀어 쓰시는 게 쉬운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응자가 응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함께 하는 거니까 이걸 서로 상자로 써서 상응하다라는 이런 뜻으로도 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correspond는 상응하다가 8이면 얘가 이 정도 비율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누구랑 서신을 주고받았냐면 죽어가는 아이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 다음 1번 어떤이면 되겠죠. 자, 이게 이 작가 책의 팬들입니다.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뭐가 보여요? 이번에는
with가 보이니까 with를 전치사나 with를 찾으면 되겠네. 여기 있네요. 이 사람들하고도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번에는요, 이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님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얘도 아이들의 부모님이라고 한 다음에 어떤이라고 하면 이 have died가 부모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예요?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 어떤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선행사를 가리는데 굉장히 좋아서 영어 문장을 달달달 잘 읽는 사람보다 조금 불편하게 읽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는 그래도 영어를 조만이 두 번째 방식으로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방법이거나 수준 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3번 문장 해보시죠. 야, 이 정도 되면 읽기 쉽지 않겠는데? 근데 막 금방 읽고 고개를 딱 드네요. 해석은 안 하고 읽기만 했나? anyone이란 말은 이제 사람인데, 그 다음에 anyone 정도는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어떤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번의 방식으로 하면 누군가가 어떤 이는 그 다음에 직스 퍼즐을 완성하려고 노력을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읽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등장했는데 who라는 놈이 관계대명사가 뭘 하나 가지고 있냐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얘는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가 나타났냐면 as라는 접속사가 나타나서 다시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게 됐죠. 얘를 또 지나가야 되는군요. 그럼 또 한참 지나가다 보면 동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번에 이 자리에 knows에서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nyone knows라고 하면 누군가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보세요. 이번에는 알고 있다 하면 어떤이란 말이 안 붙죠. 누군가는 알고 있죠. 무엇을 이라는 말이 붙으면 걔는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영어를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읽어가면서 그 자리에 필요한 말이 관계사인지 접속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이 다음 중 다른 의미로 다른 역할로 쓰인 뭘 고르시오라는 국어시험 볼 때 그냥 읽고 풀듯이 미국 애들이 만약에 다음 중 다른 대를 고르라고 그러면 그냥 읽고 풀지 걔들이 얘는 관계사에 접속사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뭐라고 말은 잘 못하는데 틀리지는 않는. 가끔씩 그래서 외국에 이제 몇 년 살거나 외국에서 학교를 좀 다니다 와서 수능을 보는 애들 중에 문법 설명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보면 알겠는데 왜 저걸 저렇게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는 그런 친구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풀면 돼요. 그게 훨씬 잘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 잡지 말고 정확하게 따져서 문제를 풀어라고 얘기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가끔씩 있어요. 걔들이 더 못난 거예요. 내가 감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읽었더니 이 자리가 이상한데 제일 잘하는 놈이 답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국어시험 보듯이. 여러분은 꼬박꼬박 따져서 푸세요. 예, 그럴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따져서 푸세요. 바로 나야. 내 얘기군 하지 마시고. 자, 이거 그 다음에 the more 성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아성찰을 잘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들이 struggle이라는 건 아둥바둥하는 걸 struggle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힘겹게 뭘 하는 걸. 노력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분투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우리말에 아둥바둥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아주 힘겹게 찾아내려고 할수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찾으려고 애쓸수록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잃어버린 조각을 빠진 조각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소위 it이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harder 이라는 말이 있었던 건데 더 비교급을 만들려고 얘를 앞으로 보냈던 거거든요. 형용사를 앞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nyone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누군가는 어떤 이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혼자서 읽을 때는 그냥 뭐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읽으세요.
people이나 뭐 those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 걸 굳이 어떤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얘는 바로 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로 읽어버리면 되니까. 자, 직소 퍼즐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뭐 할 때냐면 시계가 ticked on to a deadline을 향해서 똑딱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틱톡 알잖아요. 틱톡. 틱톡이 그 단어예요. 우리말에 똑딱이에요. 똑딱. 그 다음에 의성어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멍멍 하는데 미국 애들은 뭐라 그러죠? 바우와우라고 그러잖아요. 의성어가 영어가 우리말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리 닭 우는 소리를 들어봐도 꼬끼오라는 닭소리를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저걸 꼬끼오라고 옮겼을까 모르지만 미국 애들은 드들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로 웃기는 건 엉덩이 때리는 소리는 좀 다 웃기긴 하긴 해요. 우리는 철썩하는데 그 어떤 엉덩이도 철썩 이런 소리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의성어 좀 웃기긴 해.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스팽크라고 그럽니다. 좀 강렬한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이거 의성어예요. 똑딱똑딱이. 우리가 딩딩동 하는 걸 걔네들이 딩동 하잖아요. 그걸 미국 애들이 뭐라 그러죠? 그걸 징징장 그래요. 그래 징글이잖아요. 벨소리가 징글벨이잖아요. 징글벨. 걔네들이 그렇게 하죠. 예? 근데 걔들이 우리 보면 걔들이 우리 보고 오세요. 고양이 야옹이고 걔들이 미야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의성어는 나는 들어보면 걔네들 말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의성어가 네? 의성어가 전부 다 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예, 스팽크는 철석인데 I spank라고 하면 내가 엉덩이를 때렸다라는 타동사로 쓸 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를 갖고 와서. 박수 치는 소리를 우리는 짝짝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clap clap이라고 하는데 I clapped라고 이렇게 쓰면 나는 박수 쳤다라는 동사가 돼요. 영어는 모든 의성어를 다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4번 하시죠. and라는 말이 연결하고 있는 게 뭘 연결하고 있죠? 위치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 위치 지금 어디에 같이 붙었어요? 여기에 같이 붙었다 그죠? 그래서 위치가 연결하는 말 어떤 이라는 말이 연결하는 건 examples correlation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It's easy to find 그러면 뭔가를 발견하는 건 쉽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correlation은 얘는 relation이라는 말이 관계라는 앞에 뭐가 붙었냐면 con 함께라는 말이 붙은 건데 자음동사한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게 우리말로 뭐가 되는 거냐면 상관관계라는 명사가 됩니다.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자, 우리 예전에 스타트편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면서 문맥 추론이라는 거 공부 한번 해봤던 기억나세요? 그때 그러면 cause link는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상관관계가 아니고 얘가 인과관계가 되겠죠. 자, causal relationship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상관관계의 사례를 찾을 수 있죠. 어떤 이라고 하고 가면 됩니다. 어떤 상관관계의 사례냐면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뭐보다는 일어나는 거네요. by chance라는 말이 우연히라는 얘기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상관관계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죠. and yet 이라는 말은요, 합쳐서 그러나 하지만 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상관관계냐면 it would be absurd 할 때 absurd라는 말은 불합리한, 무모한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하지만 불합리한 사례죠. 어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례는 treat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더라? 내가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뜻입니다.
treat이라는 말은 대접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밥을 사는 거 I'll treat, 내가 낼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 할로윈 때 덮어 쓰고 가고 뭐라고 하던가요? treat, 그러니까 이게 줄래 죽을래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접하겠니 아니면 뒤지겠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as evidence가 증거로 다루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냐면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증거로 다루는 것은 무모한, 불합리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이런 상관관계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상관관계, 인과관계는 모의고사 같은 데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잘 아시죠? 뭔지, 그죠? 네, 이게 막 인과관계로 착각할 만큼 그 관련성이 높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기도 하죠. 한동안 예를 들어 아침을 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 어마어마한 상관관계로 보이거든요. 뭐 어느 학교를 틀건 어떤 지역을 틀건 어떤 나이대를 틀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건 이제 연구의 값어치가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아닌 걸로 드러났죠. 모르는 얘기입니까? EBS에서 실험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EBS에서 아침을 먹여라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아닌 걸로 과학자들이 비웃음을 샀죠. 아침을 먹는 아이들이 그냥 성실하게 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하나는 집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하고 학교에 일찍 가는 아이들,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지각하는 아이들보다는 일찍 오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오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뒤에 2관과 3관과에 수능에 나왔던 상관관계 지문 사례 하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발이 큰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 많다, 이런 거 이제 상관관계이긴 하거든요. 오늘 2관과 3관에 나와요. 다음에 한번 봅시다. 5번 볼까요? 이번 과는 왜 이렇게 문장이 길어? 그럼 내가 넣지 못한 사람이 넣겠습니까? 저 디고스러운 돌발적 개입이었습니다. 봅시다. 우리는 지도자를 원하죠. 어떤 지도자를 원하냐면, 이렇게 편하죠. 이러면 완벽하게 인간적인, 휴먼이라는 말이 형용사로 듣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간적인이라는 단어가 돼요. 자, 아주 완벽하게 인간적인, with us니까 우리에게 인간적인 지도자죠. 자, 그리고 men and women을 원합니다. men and women, 어떤 사람을 원하냐, 남자 여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1번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그죠? 목적어 1번이 지도자를 원해요. 그 다음에 2번 사람을 원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vulnerable한 거죠. 충분히 vulnerable한 겁니다. to acknowledge, 인정할 만큼 자신들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걔네들의 재능과 한계, 이런 것들을 인정할 만큼, 그 다음에 충분히 vulnerable한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and가 나타나서 얘가 뭘 연결했죠? who를 연결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who are appropriately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적절하게, 그 다음에 transparent라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their hope, 자기들의 희망과 그 다음에 fears를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적절하게 transparent 하는, 그 다음에 their motivation과 그 다음에 agenda를 에 관해서 트랜스피어런한 사람들이 되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다 leaders 다음에 men and women 다음에 명사 하나 좀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틀린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얘가 목적어 1번이 되고 얘는 어디 갔냐, 여기까지로 쟤를 꾸민 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who가 이렇게 돼서 이게 사람이 돼서 얘가 현재 목적어 2번이 되고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nd가 온 다음에 앞에 명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는 바람에 이후는 이후하고 연결이 되는 희한한 문장의 모양이 됐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시하세요. 여기 명사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라 제가 손 안 댔을 뿐, 원래는 명사가 하나 더 있어서 리더와 사람과 그리고 뭐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명사가 하나 현재 빠져 있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문법적으로 굳이 따지면 명사가 있는 게 맞을 그런 문장이 된 거죠. 문법 문제로는 못 내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어 두 개도 지금 제가 뜻 안 가르쳐 드렸죠. 또 저 새끼 모르나 보다 하지 마시고 이제 단어가 중요해서 해석 다 해놓고 설명하려고요. 자, 첫 번째 리드를 원하는데요. 어떤 리드를 원하느냐면 충분히 인간적인, 우리에게 아주 인간적인 리드를 원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원하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아니면 man은 이미 없었으면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 who, and who로 딱 연결이 되면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두 번째가 vulnerab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외우는 단어냐면 취약한이라고 외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취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신들의 장단점이나 재능 관계를 모두 인정할 줄 아는, 충분히, 그 다음에 뭐 꽤나, 그렇다 연약한도 좀 이상하고요. 사람에게 쓰면 이렇게도 쓰는데, 그럼 여기서 연약하다는 건 마음이 여린,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appropriate이라고 하면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모르고 시험 보기 곤란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죠. 부사로 쓰였고, transparent이라는 단어는 건너편이 환하게 보이는 걸 transparent이라고 하니까 얘는 투명한이죠. 그럼 사람이 투명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뭐라고 할까? 투명인간? 솔직한이겠죠. 사람이 투명한 건 투명인간? 그래. 자, 그렇게 사세요. 창의력이라고는 0.1도 없어갖고는. 자, 그래서 적당히 뭐 한 거냐면 솔직한 건데, 뭐에 가르치냐면, 정말 솔직하다. 희망과, 그 다음에 두려움,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무서워하는 거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동기와 어젠다라는 명사는 의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6번 읽어보세요, 6번. 자, 6번 봅시다. Within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 이내로요. 지난 몇 년 내에 새로운 인터넷 기반의 사업들이 온라인상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어떤은 온라인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뭘 꾸며주는 거겠어요? 이런 사업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죠? 온라인상으로 등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찾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인턴십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완성하게 하는 거죠. 온라인 수업을 완강하게 하는 건데 온라인 수업은 수업인데 ed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군요. 그렇죠? to라는 전치사가 나타난 거 보니까 이건 ed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테일러가 뭐예요? 옷을 재단하는 거죠. 재단한다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 옷을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추어진 거네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employee의 구인자입니다. 사장이죠. 그죠? 개별적인 구인자의 일자리 지원에 맞추어진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해주는 사업.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세 번째가 된 거죠. 그래서 연결하고 있는 게 이 비즈니스라는 말을 꾸며줄 관계대명사절에 동사 1번이 여기 온 거고 동사 2번이 나와라 complete에 온 거고 or 동사 3번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찾아주는 비즈니스가 된 건데요. 뭘 찾아주냐면 자원봉사의 일을 찾아줍니다. 다시 어떤이 됐죠? 어떤 자원봉사의 일이냐면 풀타임 취업으로 이끌어줄 자원봉사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온라인상에 등장을 한 거죠. 다음 7번 해석해 보실까요? 명사를 꾸미는 품사가 뭐죠?
옹사를 꾸미는 품사? 어린이 여러분, 명사를 꾸미는, 모릅니까? 난 여러분한테 절대로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기대가 없거든요.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잘 알죠. 명사를 꾸미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하고 여러분이 아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를 꾸미는 말은 뭐예요? 부사네요. 동명사는 명사에 가까워요? 아니면 동사에 가까워요? 동명사는 동사에 가까워요.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동사에 가까워서 동명사를 꾸미는 말은 뭘로 꾸미죠? 부사로 꾸미는 거예요. 부사가 동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simple knowing이라고 쓰면 틀려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볼 법한 영어 시험들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잘 못 가립니다. 단 동명사가 목적어를 가지지 않으면 형용사로 꾸며도 돼요. 목적어를 가지면 동사적 성격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사로 꾸며야 돼요. 헷갈리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가 동명사를 꾸밀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simply knowing, 그래서 아는 거죠. 뭘 아냐면 그럼 이 자리에 무엇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그러면 대시 생략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찾아다니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이 애써 찾아주시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그거 아니면 굳이 찾지 말아요. 자, 그러면 they are being observed. 자기들이 관찰되고 있다. 자기들이 감시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make us people,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하겠죠. 만약에 여기에 CCTV가 켜져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다르게 행동을 하겠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변을 주겠죠. 그러면 어떤 이에요? 무엇을이에요? 어떤 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쉽게 구별이 돼요. 어떤 답변을 줄 수도 있냐면 they feel are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동사 두 개 이렇게 연속하면 관용적 삽입절. 됐죠? 자기들이 느끼기에라고 하셔도 좋고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떤 답변이냐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할 수도 있죠. 뭐보다는 자기들의 실제 느낌보다는, 실제 감정보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말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8번 봅시다. 이런 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돌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pay attention to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얘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얘기죠. 집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요. things that, 아까 사람 대시 뭐뭐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은 뭐 어떤 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몇 번 하다가 이런 말 나타내면 그냥 지나가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냐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선이겠네요. 자, 우리의 시야의 선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 밑에 나오겠지만 내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지만 실은 여기를 계속 신경 쓰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선에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 뭐처럼이냐면 evidence라는 단어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되는 것처럼인데 뭐에 의해서? 농구 선수가 증명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농구 선수냐면 코트를 드리블해 갑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드리블을 하는 동안에 동료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번에 어떤 동료냐면 이번에는 사이드로 떨어져 있는 동료에게 집중하면서 공을 드리블을 해나가는 농구 선수가 입증해 주죠. Just before 뭐 하기 직전이냐면 완벽한 패스를 보지 않고 하기 직전에, 흔히 노룩 패스라고 하잖아요. 마치 앞을 보고 가는 것처럼 드리블을 해나가는데 사실은 옆에 동료를 계속 신경에 넣어두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표정이 잘 이해를 못한 표정이네요.
문장이 좀 어려웠나? 자, 우리는 뭔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 어떤 뭔가냐면 비동사가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면 있다 존재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없는 거예요. Directly in our line of vision, 우리의 시선에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죠. 자, 뭐처럼이냐면 증명하다가 수동으로 적혔습니다. 소위 분사 구문이 된 건데 it is가 정도가 빠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사 구문이 ing 또는 ed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어 be는 생략할 수 있죠. 주어 be를 생략해서 ing가 남거나 ed가 남잖아요. 다시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표정이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러면 그래 똑바로 할게. 분사 구문이라는 게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뭘로 바꾸는 거죠?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주어는 앞에 나오는 놈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치하면 표기하지 않고 일치 안 하면 반드시 표기해 주죠. 동사는 뭘로 바꿔요? ing로 바꾸는 게 분사 구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접속사 뒤에 주어가 있고 BED 형태가 분사 구문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접속사는 쓰도 그만 안 쓰도 그만. 주어는 일치하느냐 안 쓰냐에 따라서 정리하고 BED는 뭘로 바꾸는 거냐면 being ED로 바꾸는데 being ED의 모양을 표기하지 않고 대부분 다 얘는 생략해버리고 ED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접속사를 써주게 되면 접속사하고 ED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접속사하고 ED만 남은 거예요. 됐죠? 이제 됐죠? 그러면 자, 이런 거 이제 내신 시험 이런데 문법 문제는 다 기절하고 다 틀리죠. 그러니까 저런 분사 구문 중에 수동의 분사 구문이나 이런 것들은 접속사가 남아있는 형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조심해서 잘 봐두세요. 시험이 어려운 학교일수록. 이런 부분은 여러분 다니는 내신학원 선생님들이 다 정리해 주시겠죠. 자, 그래서 누가 확인해 준 거냐면 농구 선수들이 입증해 준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시선에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농구 선수들이냐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코트를 드리블해 갑니다. 우리가 서울 간다라고 해도 되는데 꼭 사람들이 서울 올라간다라고 그러죠. 그죠? 고향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고향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길을 갈 때 꼭 이렇게 down이란 말하고 같이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walk down the street이라고 하죠. 그냥 입버릇입니다. 그냥 walk on the street이라고 해도 되는데 down the street이라고 쓰는 게 미국 애들의 입버릇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다라고 쓰는 것처럼 실제로 코트를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가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에 제가 제주로 부렸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보통 우리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는 동안에 또는 그러면서 주의를 팀 동료에게 기울이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동료냐면 옆으로 떨어져 있는 동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뭐 직전이냐면 자기가 완벽한 패스를 보지 않고 하기 직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옆에 선수는 안 보는 것처럼 드리블을 계속하다가 안 보고 패스를 내준다. 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표정 드리블이 빨리 쉬어야겠군요. 9번 해보시죠. 두 문장만 더 하십시다. 자, 9번 해보시죠. 문제 쓸데없이 기네. 자, 동물들인데 앞에 있는 애니라는 말이 들어가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동영상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물입니다. 동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동물이나 사람들이냐면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도의 사회적 고립 속에서 길러진 사람들은 이렇게 됐네요. 아이솔레이션이 그냥 외우기 쉽게 하려면 soul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원래 맞는 어원은 아이솔 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두는 걸 isolation이라고 합니다. 저게 insulate라고 할 때 insol하고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insulate라고 하면 단열하다, 단절하다란 말이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지나갑시다. 자,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읽기를 잘 못하는 거죠. 가난한 거 아니고 잘 못하는 겁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게 poor, 기준에 부합하는 게 충분한 게 good이죠. 이게 노인들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요새 젊은 애들은 다 be bad at이라고 씁니다. 자, 동물들은 그래서 잘 못 읽어요. 뭘 못 읽냐면 감정적인 단서를 잘 못 찾아내는 거죠. 어디에서? 사람들에게서인데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들 주변 사람들에게서 감정적인 단서를 잘 못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뭐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네요. 뭐 때문에 못 읽느냐면 기본적인 회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에 왜 그러냐면 empathy라고 하면 공감이죠. heart라는 말이 들어가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내는 마음이 텔레파시거든요. 그러면 이 empathy라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공감 회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감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circuit이라는 말 아시죠? 회로라는 말 그죠? 그 다음에 뒤에 RY 붙어서 복수형 된 겁니다. circuitry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공감 회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튜터가 없어서 얘네들에게 감정 정서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얘네들이 못 배웠기 때문이죠. 어디에? 이런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걸 배워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게 뭐겠어요? 이게 감정을 읽는 기술이겠죠. 이런 기술을 훈련해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자꾸 요새 이게 구문독해를 하다가 이렇게 내신 시험 생각이 자꾸 나나 모르겠는데 야, 이 정도 되면 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는데요. not because, but because가 있으니까 똑같이 주어 동사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를 만약에 they lacked라고 이렇게 쓰면 그리고 여기다가 밑줄 그으면 틀린 애도 많겠는데요. 주어 동사가 맞는 줄 알고. 그쵸. 또는 거꾸로 한 술 더 뜨면 얘를 바꿔놓고 여기를 뭘로 바꿔버려도 얘를 having으로 바꿔놔도 온통 틀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뭘 보여드린 거냐면 주어 동사로 쓰고 그 다음에 한쪽을 분사구문으로 썼을 때 이 주어 동사와 분사구문의 위치를 바꿔 쓰는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영어 시험들에 자주 출제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런 거 좀 나타나는 부분들 주의해서 잘 봐두시고 설명들 잘 해달라고 하세요. 가장 어렵게 만들면 그런 걸 장문의 조건을 걸었을 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네,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잘 안 냅니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잘 아니까 10번 해석해 보시죠. denial이라는 단어 어렵네. 이거 뭐 저의 특성이죠.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저를 나타내는 단어죠. 보통부터 표정들이 벌써부터 저 새끼 또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 이번에 인정한 거예요. 고령의 뭐 노쇠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데 애들이. 이번엔 반전도 없습니다. mental deterioration이라고 하면 얘가 쇠퇴, 쇠락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높은데 필기 몇 번 하고 나면 밤새 찜질해야 돼요. 이제 완전 노쇠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령의 정신적 쇠락의 위치는, 즉 나이가 들어서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의 위치는 이라는 말은, 위치가 상징하고 있는 말은 뭐겠어요? 원인이겠죠. 야, 제 성적 하락의 출발점은 이라고 얘기하면 그 출발점은 진짜로 스타팅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어 시험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 읽기 싸움입니다. 이 정확하게 따지고 하는 건 저학년 때 하는 일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많이 읽어서 가져야 되는 건 글 읽기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 메타포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가라는 게 수능을 결정짓게 되는 거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컵 잘 잡아라는 말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내 손가락과 컵과의 밀접한 결합력을 유지하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문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능이 고작 대여섯 줄밖에 안 되는데 안 풀리는 지문들이 서너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잘 못 읽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거리가 더 떨어져서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애들은 뭐 아주 이해가 안 되면 더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말인지 더 자기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뭐 글도 잘 읽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이 메타포가 담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좀 주력을 해보세요. 영어를 잘하거든. 자, 고령의 이렇게 노화한 이런 정신적 쇠락의 위치는 더 이상 aging brain은 아닙니다. 늙어가는 두뇌 탓이 아니라는 거죠. but 그것 때문이 아니고 society, 사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레이 버피 아시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놀렁걸리나 뭐 나시나. 그래서 얘는 나이든 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사회 때문이냐면 하는 말 다음에 뭘 하나 끼워 넣군요. 비자발적 퇴직이나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네요. 비자발적 퇴직 1번이었군요. 비자발적 퇴직, 사회적 고립, and 그리고 느슨해지는 전통적 가족 간의 연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를 통해서라고 해서 지금 that 다음에요. that 다음에 커마를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뭘로 나온 거냐면 삽입되어 있는 부사구로 나온 거네요. 이런 거 이제 잘 읽으면 글 좀 읽는다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stripped라는 말은 어디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that이라는 이 관계사 뒤에 나타나는 첫 번째 동사가 얘여서 이놈의 주어는 society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회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러이러한 사회가 뭘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비자발적 퇴직, 사회적 고립,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무엇을 빼앗아 버리는 거냐면 the elderly 노인들에게 역할을 빼앗아 버리는 사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strip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는 몰라도 스트립 쇼는 아시죠? 뭐 하는 쇼? 저 웃고 뭘 흐뭇해하면서 웃고 너무 티나게 웃고 있어. strip of somebody or something이라고 쓰면 이게 뭐뭐에게서 무엇을 빼앗다라는 얘기죠. 벗기다가 아니고 빼앗답니다. 혼자서 흐뭇해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많이 배웠던 것 중에 랍 같은 거 있었죠. 리드 같은 거 같은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브가 보니까 노인들에게서 역할을 빼앗았군요. 어떤 역할을 빼앗았냐면 sustained meaning 의미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 어디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나이가 들었지만 삶에서 의미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런 역할들을 노인들에게서 빼앗아 버린 사회 때문에 이런 정신적 쇠락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번 간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